네, 지금부터 태풍 카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상청 예보관 출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JTBC 강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연결을 쭉 봤는데요. 네. 바람 세기가 여전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바람 세기로 쭉 올라간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이제 상륙을 했고, 이 태풍의 에너지를 키우는 그 밑으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은 이제 끊겼습니다. 육지에 상륙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성 영상이나 기상 레이더 영상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자기가 갖고 온 그 수증기 그대로 지금 포함하고 있고, 그 수증기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만나면서 그런 강한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 내륙 태풍의 전면에 형성이 되고, 태풍이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냐면 경상북도 밀양과 대구 사이 지나고 있거든요,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그 태풍의 어떤 그 뒤쪽은 분명히 이제 비가 약해지는 추세를 뚜렷이 보이고요. 이 태풍의 앞면, 그러니까 지금 진행 오후쯤 도달할 거라는 충청도, 또 저녁 무렵에 도달할 거라는 경기도, 수도권 등에 앞으로 많은 비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 바람은 어찌됐건 약해졌지만 이 태풍의 지금 중심 부근이 초속 29m로 분석이 되거든요. 초속 29m면 육지에 온 태풍치고는 굉장히 그 강한 태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점 더 육상에 상륙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증기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이제 쓰는 단계인데, 이 에너지 소비가 상륙하고도 한 1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면 이 태풍이 남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몰고서 북상을 했고 상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수증기나 에너지가 공급되진 않더라도 이미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를 머금은 상태로 육지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강도가 약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금방 뭐 한두 시간 사이에 태풍의 바람이 지금 11시 반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심 부근에서 초속 29m의 바람이 지금 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쯤 오면 아마 25m 초속 밑으로 이하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태풍의 이름이 계속 서울 북상할 때까지 이름이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17m, 태풍의 기준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태풍이라고 그러고, 16m, 15m로 떨어지면 이제 열대저하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약화되면 이제 온대 저기압이 되는 건데,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제5호 독수리가 중국 남부에 상륙해서 약화된 뒤에 온대저기압으로 북쪽으로 갔는데, 중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태풍이 뭐 약해졌다, 소멸됐다 이런다고 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 기자.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태풍 강도면은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될까요? 기상청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 순간 풍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바람이 더 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정도 기록되고 있고,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 초속 3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뜯겨나가는 정도, 또 가벼운 물체가 날아갈 수 있는 강한 수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강풍 반경이 200에서 300km이고, 특히 태풍 중심에서 40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이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위치가 태풍과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강한 바람은 계속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수시로 정보를 살피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에 특히 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 게 이 중간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수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이례적인 경로 왜 생겼다고 봐야 하나요? 이 작년 흰남노도 그 태풍이 한번 꺾는데 전에 볼 수 없는 각도로 확 꺾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통과해서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태풍이 아주 이례적, 우리나라 접근할 때까지 또 상륙해서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이 진로도 저는 처음 보는 태풍 진로거든요. 자, 그만큼 흔치 않죠. 대개 우리나라의 어디 서쪽에서 서해안을 상륙하거나 하면 동서로 관통을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진로를 통상 봤는데, 저기 지금
그 태풍이 보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휘지 않고 그냥 곧장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진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12시간 이상, 한 15시간 이상의 그 체류를 하면서 전국에 골고루 많은 비가 뿌릴 텐데 특히 산간 지역에서 지금 나타난 300mm 이상 온 그런 지역들이 이제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태풍의 진로가 특이하고 상륙했는데도 상당히 강한 바람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비구름들을 지금 그 수증기들을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때 지금 북쪽에서 마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분명히 그 원인은 태풍이 제공을 한 것이죠. 많은 비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관통하는 태풍이 뭐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관통하는 태풍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또 똑같은 태풍이 나타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작년 흰남노 때부터 그 어떤 태풍의 한번 형태를 갖추게 되면 비교적 그 예측 가능한 커브를 가지고 전향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 같이 완전히 자동차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듯이 이렇게 꺾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까 태풍의 강도도 변하고 있고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태풍 발생 지역에서 태풍의 발생 개수는 거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1년에 대략 한 25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두세 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번 처음 이제 올해 그 6호 태풍인데 앞으로도 남은 여름 동안에 충분히 이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은 10월 초까지는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년 여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변칙 태풍이 생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의 그런 진행 운행 경로들이 변칙 운행을 저렇게 하더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이게 태풍 영향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태풍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할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가 필요한 이 긴급한 상황에는 119로 신고를 하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